아빠처럼 살지 마. 아빠는 한 마리 새란다. 넌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미안해. 보통 아들의 롤 모델은 아버지다. 궁극적으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육의 연대이자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조차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고 배워간다. 너희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자랄수록 서로 닮아서 놀라고 때때로 하는 짓도 비슷해 놀라게 된다. 어쩜 생긴 얼굴만큼 자는 모습도 똑같은지. 그렇게 자신을 닮은 모습을 은근히 좋아하다가도 말을 안 듣거나 못된 행동을 하면 함께 사는 옆지기 모습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 물론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롤 모델은 친구,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 학교 선배 등으로 바뀌어 가겠지만 그래도 부자지간은 인생 전반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스승 또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멘토가 되거나 원수가 되기도 한다. 아빠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나에게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훌륭한 롤 모델도 스승도 멘토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미움과 극복 대상이었고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은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인생이 힘들거나 잘 되지 않는 일의 모든 이유는 아버지 탓으로 기결되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 가장 싫었던 말은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네.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이었다. 내가 가장 닮은 사람을 미워하고 지인으로부터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모순은 성장기 내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빠도 어느덧 너희들의 아버지, 가장이 되었고 지난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년 전 혼자서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절을 드린 후 썰물로 갯벌이 검게 드러난 서쪽 바다를 바라보며 당시 아빠의 나이와 살아생전 아버지 나이를 맞춰보았다. 아버지가 아빠 나이였을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빠는 거의 아버지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그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가. 아버지가 말없이 누워 계신 산소를 내려다보며 우리 아버지 힘드셨겠다. 참 외로웠겠다. 라는 한탄이 긴 한숨 소리에 배어나왔다. 붉은 노을이
신압으로 퍼지며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없어지고 점점 붉어지는 하늘이 곧 땅이고 붉은 땅이 곧 하늘인 듯 그렇게 아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서로 물들며 하야했다. 지금의 아빠는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아버지일까? 너희들은 나와 닮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닮았다는 얘기가 자부심이 되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혹으로 들리지 않길 바라지만 바람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랑과 믿음, 이해와 포용, 격려와 헌신의 마음이 서로 충만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이 아빠와 닮은 것이 미안하지 않게 살아갈게. 기도와 명상. (365일) 어김없이 365일 끝자락에 섰습니다. 땅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살아온 시간은 살아갈 시간을 이어줄 것이며 살아낸 시간은 살아갈 꿈이 될 것입니다. 기대와 불안, 포부와 걱정, 희망과 좌절이 마음속에서 엉킵니다. 그렇지만 길이 나아가는 자를 위한 것이듯 시간도 나아가는 자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새말갛게 떠오를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 해를 기다리며 문득 1년 365일인 것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36일하고 반나절이었으면 얼마나 조급했을 것이며 3650일이었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365일만 살고 돌아보게 하니 서둘러 나가는 이는 잠시 멈춰 세우고 힘든 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토닥여주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체온이 36.5도이듯 살다 보니 1년 365일도 삶을 새롭게 살리는 딱 그 시간입니다. 몇 해 전 겨울 얼굴에 대상포진이 왔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해서 입술 주위에 뭐가 나는가 싶었는데 열이 나고 아프면서 계속 낫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했다.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몸도 어쩔 수 없는지 조금 무리다 싶으면 몸에 힘들다는 반응이 바로 나타난다. 마음은 쟁걸음으로 앞서가며 조바심 내고 몸은 마음과 뒤떨어져 따라가며 힘들었구나 싶었다. 어느 시인은 40대를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나이라 했다. 부모님들의 부고가 대출 권유 문자만큼 날아들고 아프기라도 하면 이러다 죽겠다 싶어
덜컥 겁부터 나지만 병원 가기는 더 겁나 끼니처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40대다. 어릴 땐 조금만 먹어도 살겠더니 이젠 조금만 먹어도 살이 되어 앉았다 일어나려면 뻐덩거리는 무릎에 손이 먼저 간다. 다쳐도 잘 낫지 않고 상처는 새살 대신 나무옹이처럼 몸뚱이에 박혀버린다. 어릴 적 좋았던 명절이 점점 싫어지고 잠은 잘 오지 않고 어린 친구들 쫓아가지 못할 노래보다 산다는 건 이란 트로트 가락에 입술이 더 실룩거린다. 술은 빨리 취하지만 점점 늦게 깨고 어떤 이는 아주 일어나지 못했다 들리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염치 없는 기도는 반복되고 간절해졌다. 가족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다복하게 해달라 기도했고 사랑하는 너희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바랐다. 어느새 세월에 떠밀려 생의 출렁이는 구름다리 중간에서 위태로운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아빠에게 기도는 매일 두려움에 맞서며 용기를 내는 의식이기도 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소중하고 의미있고 재미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듯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기적의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힘든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바라건대 사랑하는 세진이와 세인이가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밝고 지혜로우며 정의로운 아이로 큰 꿈을 꾸고 행동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나의 만족과 아이의 행복을 착각하지 않으며 더불어 함께 커가는 아빠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제게 열정과 지혜와 용기, 좋은 마음과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소서. 속물적인 기복으로 가득하지만 위와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것이 수년이 되었고 이제는 몸과 마음에 배어 하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찝찝한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간혹 아침에 차분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면 걷거나 운전하면서 주문을 외듯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한다. 아빠에게 기도는
불교와 힌두교에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말이라 일컬어지는 만트라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박상현 선수가 보여줬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같은 자기 암시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한글에 시가 붙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시, 마음시, 글씨, 솜씨가 있다. 이 단어들을 보면서 말과 글, 마음이 가꾸어지고 자라는 과정이 흙에 씨앗이 뿌려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분이 말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준 적이 있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하잖아. 본인과 주위 사람에게 어떤 말씨를 심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무엇이든 좋은 씨를 심고 키워야 좋은 열매가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소 무심결에 들었던 말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았다. 아빠는 자신과 가족, 동료, 친구, 이웃들에게 어떤 말씨를 심고 있을까? 친절과 배려, 감사와 축복, 희망과 긍정의 말씨를 심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말씨의 텃밭인 마음부터 정갈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루 삼시세끼 몸은 배고픈 줄 알아 늘 뭘 먹을까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기 바쁜데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주며 시시때때로 가꾸어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할 말이 없었다. 너희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난 후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마음을 위해 다시 시작한 것이 기도였고, 이후 명상도 함께하게 되었다. 명상이라고 거창할 것 같지만 실은 천천히 숨결을 느끼며 차분히 앉아있는 것이었고,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앉아있다 보면 온몸 가득 숨결이 퍼지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해지고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명상은 이사 같은 것이기도 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장롱 바닥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이 허연 먼지 보풀에 숨어 다시 나타나고, 서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아련한 추억의 사진도 툭 튀어나오듯 명상도 가끔씩 묵혀있고 숨어 있었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되찾아주기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뻣뻣하게 굳어져 가는 만큼 마음 또한 아직과 독선으로 굳어져 갔다. 기도는 굳어가는 마음을 깨는 시간이었고, 명상은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소중한 것을 가려 다시 보듬는 시간이었다. 몸과 마음은
무엇이 먼저라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동하면 몸도 움직였다. 몸과 마음 둘 다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임을 알기에 오늘도 아빠는 새벽마다 힘겹게 잠을 털어내고 자정한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산자의 연옥. 무더위가 젖은 솜털옷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여름. 햇볕은 돋보기를 통과해 세상을 내리쬐듯 나가면 데일 듯하고 숨은 뜨겁다.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신다. 더 오래 살아 좋은 날 봐야 할 어른들이 무심히도 가신다. 밥 사주던 친구 아버지도,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셨던 어른도, 친구 아버지의 부고에 문상과 운구를 하며 내내 그냥 살았으면 바빠서 못 보았을 얼굴들, 흐르는 땀처럼 바람 앞에 속절없이 말라버렸을 시간들, 죽음 앞에서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고 옅은 미소 띠며 사람들을 쳐다본다. 찢어진 오랜 신문 같았던 기억들은 다시 소환되어 살아있는 삶들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어색한 웃음은 향처럼 피어오른다. 망자의 마지막 선물은 산자들의 만남과 화해. 빈손은 다시 산자들의 연옥이 된다. 그대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수년 전 TV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누렸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 드라마에서는 망자가 이승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잊을 수 있는 망각의 차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각의 차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저승사자는 물어본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해줄 말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못 박힌 기억처럼 나사못들이 박혀있는 차 받침대 위에 찻잔은 놓여있고 찻잔에 담겨있는 망각의 차는 흔들렸다.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아픈 기억의 나사못을 뺄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 각자의 삶과 관계에 따라 무수한 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지 않을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살아가면서 많이 얘기할수록 많이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다. 태어나게 해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함께 해줘서, 포기하지 않고 손잡아줘서
고맙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 돌려주지 못하고 어쩌면 자신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을 남겨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빠도 다르지 않다. 너희들에게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구구절절 옛날 이야기까지 다 하였지만 아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슈퍼맨은 아니지만 푸어맨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너희들은 아빠와 엄마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한 몸에 여러 부모일 수 없으니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의 아들이 되었다. 아빠, 엄마에게 너희들은 선물이지만 어떤 선택권도 없이 태어난 너희들에게는 아빠와 엄마의 존재가 당첨 복권이 될지 꽝 다음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아빠가 망각의 차를 마시게 될 때 이 글들이 나를 대신해 남아있을 것이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며 이승의 경계를 건너가고 싶구나. 사랑해. 그리고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